이제부터 효녀 심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옛날 바닷가 작은 마을인 도화촌에 눈이 보이지 않아 신봉사라 불리는 심학규가 살았어요. 신봉사에게는 어질고 착한 곽씨 부인이 있었지요. 아이가 없어서 늘 걱정이었던 곽씨 부인은 어느 날 선녀가 품에 안기는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 다음 예쁜 딸을 낳았지요. 그렇게 귀하게 얻은 딸이 바로 심청이었어요. 뒤늦게 예쁜 딸을 얻은 신봉사 부부는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곽씨 부인은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부터 신봉사는 어린 딸을 위해 이 집 저 집 젖동량을 다녔어요. 이보시오.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미를 잃은 아이가 배가 고파옵니다. 아기에게 젖 한 모금만 먹여주. 신봉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젖을 얻어먹이며 청이를 키웠어요. 그렇게 심청은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곱고 예쁘게 자랐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심청은 15이 되었어요. 예쁘고 착하게 자란 심청은 품을 팔거나 삭바느질로 아버지를 잘 봉양했지요. 하루는 잔치집 일을 나간 심청이 밤늦도록 오질 않자 신봉사가 딸을 찾아 나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다리를 건너던 신봉사가 개울에 푹덩 빠졌어요.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발견하고 구해주었어요. 아니 어찌다가 이런 변을 당했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앞을 못 보는 탓이지요. 저런 딱한 일 있나? 우리 절 부처님은 아주 용하십니다.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고 정성껏 빌면 아마 눈을 뜰 수 있을 것이오. 이제 이를 어쩌나. 덜커덕 시주 약속을 해버렸으니. 부처님께 시주 약속을 한 신봉사는 공양미 걱정에 밥도 먹지 못하고 누워만 지냈어요. 아버지께서 밥도 드시지 못하고 누워만 계신 것이 공양미 때문이구나. 아버지의 걱정을 알게 된 심청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마침 도화촌의 뱃사람들이 쌀 300석의 인당수의 제물이 될 처녀를 구하러 다녔어요.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제물이 될 결심을 했어요. 인당수로 가는 날 뱃사람들이 심청을 데리러 왔어요. 집을 나서기 전 심청은 그동안의 모든 일을 아버지께 말했어요. 싫다 싫어. 쌀도 싫고 돈도 싫고 눈도 뜨기 싫다. 너가 죽으면 내 눈은 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신봉사는 펄펄 뛰며 통곡했어요. 에구 청이가 가엾기도 하지. 앞못 보는 신봉사가 불쌍해서 어찌하노. 마을 사람들은 애타게 딸을 부르는 신봉사와 아버지 걱정에 눈물 짓는 심청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어요. 뱃사람을 따라가는 심청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바람을 받은 배는 어느새 인당수에 다다랐어요. 둥, 둥, 둥. 바다를 울리는 북소리와 뱃머리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구슬프게 메아리치고 파도는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배전에 부서졌어요. 심청은 거세게 일렁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심청은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기름폭탄. 청아, 청아. 다정한 목소리에 심청은 눈을 떴어요. 청아, 내가 너의 엄마란다. 가여운 내 딸, 어여쁘게 자랐구나.
옥황상제께서 너와 나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셨단다. 심청은 어머니와 함께 연꽃이 가득한 바닷속 궁전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그리 길지 못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심청을 그윽한 눈길로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청아,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구나. 우리는 다시 만날 터이니 슬퍼 말고 아버지를 잘 모시도록 해라. 저 연꽃이 너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줄 거란다. 다음 날 인당수의 어부들이 궁궐로 연꽃을 가지고 왔어요. 인당수에 유난히 크고 신비한 연꽃이 떠올라 가지고 온 것이라 합니다. 오호라, 정말 크고 탐스런 연꽃이로구나. 어젯밤 옥황상제가 왕비를 보내주는 꿈을 꾸었더니 이렇게 신비한 연꽃을 보게 되는구나. 활짝 열린 연꽃 속에는 아름다운 심청이 살포시 고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디지요? 여기는 궁궐이고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요. 임금이란 말에 심청은 깜짝 놀랐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심청을 보고 임금은 옥황상제가 보낸 왕비라고 생각했어요. 아, 하늘에서 분명 왕비를 내리신 것이로다. 이 처자를 왕비로 삼을 것이니 성대한 잔치를 베풀도록 하라. 그때 사라락 사라락 이상한 소리와 함께 은은한 향이 궁궐로 가득 채웠어요. 연꽃이 열린다. 지켜보던 신하 한 명이 소리쳤어요. 왕비가 되었지만 심청은 아버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왕비,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임금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왕비가 몹시 걱정되었어요. 심청은 임금께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근심이 많았구려. 왕비는 정말 다시 없는 효녀요. 전국의 모든 봉사들을 위한 잔치를 열도록 합시다. 아마 왕비의 아버지도 꼭 오실 것이오. 한편 신봉사는 옆 마을에 사는 뺑덕어미의 꼬임에 빠져 집을 팔고 심청이 모아둔 돈까지 몽땅 뺑덕어미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궁궐의 잔치 소식을 들은 신봉사는 왠지 궁궐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뺑덕어미에게 여비를 달라고 했지요. 여비는 무슨 여비? 당장 밥 지어 먹을 양식도 없어. 아니, 그 돈을 다 어디에 썼어? 머리에 바를 기름도 사고 맛 좋은 고기도 사고 예쁜 비녀도 샀죠. 욕심 많은 뺑덕어미는 끝도 없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어. 결국 신봉사는 여비도 없이 더듬더듬 궁궐을 찾아갔어요. 흥겨운춤과 궁궐이 음악의 궁궐에 가득 차고 각지에서 올라온 봉사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겼어요. 왜 이리 늦으실까? 그 사이 눈을 뜨셨나? 심청은 잔치가 열리는 내내 봉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어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심청은 바짝바짝 속이 탔어요. 그런데 그때 궁궐문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정은 딱하지만 문 닫을 시간이니 그냥 돌아가시오. 공양미 300석에 날도 잃고 눈도 뜨지 못한 불쌍한 봉사요. 며칠을 굶으며 겨우겨우 찾아왔으니 제발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시게. 아니, 이 목소리는? 심청은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듣고 문 쪽으로 달려나갔어요. 아버지! 궁궐문 앞에는 심청이 애타게 찾던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저의 아버지 딸 청이에요. 뭐, 내 딸 청이라고? 그 순간 신봉사가 눈을 번쩍 떴어요. 청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청아! 그 뒤 심청은 효신 깊은 딸로 훌륭한 왕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랑해, 그, 큐트 브리티스디. 럭키비키.